네, 안녕하세요. 성공첩의 시작 접정보센터 이남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이제 또 일주일을 다시 시작하는 월요일이 돌아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말에 푹 쉬고 월요일에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까 몸이 찌뿌둥하고 더 기운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오늘은 또 유진 씨가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취준생 건강관리법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요? 맞습니다. 취준생들 하루 종일 책상에서 공부만 하다 보니까 허리는 구부정하고 목은 거북목으로 변하기가 십상인데요. 네. 이럴 때 이런 자세를 조금이라도 고치고 싶으시다면 계단을 한번 이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계단이 참 엘리베이터만 이용하게 되잖아요. 특히나 좀 시간이 부족하다 싶으신 분들이라면 최소한 화장실을 갈 때만이라도 그 층에 있는 화장실보다는 한 층이라도 더 높은 층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대기실이 3층이고 저희 스튜디오가 5층인데 항상 엘리베이터를 애용을 하시더라고요. 네. 저희부터 죄송합니다. 조금, 네. 저희부터라도 한번 오늘부터 제가 감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단을 잘 이용하고 있는지 네, 알겠습니다. 한번 관리를 해보고요. 네, 네. 이게 항상 취준생들이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이렇게라도 많이 웃으시네요. 이렇게라도 좀 건강을 챙겨야 하는 마음에서 유진 씨가 또 이렇게 건강관리법까지 알려드렸고요. 월요일인 만큼 또 기분 좋게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월요일 잡정보센터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대한민국 모든 취준생들의 염원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공채 합격을 위한 필수 가이드를 전해드리는 공채 승리를 위하여 시간입니다. 네, 2019년에도 많은 취준생들이 저희 잡정보센터와 함께하길 바라면서 오늘 월요일을 활짝 열어주실 분은요. 취업 컨설팅의 알파고 있습니다. 위포트의 홍기찬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기찬 쌤 지난번에 이 자리에 모셨을 때는 면접 특강 하면서 거의 뭐 9시간 하셔서 목이 다 쉬실 맞아요. 정도로 바쁘셨는데 지금은 좀 괜찮아지셨나요? 지금이 이제 저희들은 제일 한가할 시즌이죠. 아. 면접은 이제 거의 좀 마무리됐고 네네. 그래서 다음 시즌 관련돼서 컨텐츠 뭐 개발하고 뭐 그런 시즌이고요. 또 구직자들 입장에서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으니까 남아있는 면접 꾸준히 진행 준비를 하셔야죠. 네, 그럼 또 이게 5월 가정의 달인데 가족과 함께 많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평소 잘 못 보내기 때문에 요즘 조금 보내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뭐 합격 통보가 난 기업들도 혹시 있나요? 아직 뭐 지금 삼성도 최종 결과가 안 났고 CJ도 이제 1차 면접 끝나고 또 최종 면접도 기다리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권 공채라든가 5월 달에 좀 늦게 뜨는 공채가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끝났다는 기준은 이제 자소서를 정말 많이 써야 될 대량 생산해야 될 시점 끝났다. 하지만 이제 마무리 단계로 흘러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네. 자, 지금 뭐 떨어진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맞아요. 해서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아니겠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반기 도전을 하기 전에 공채, 상반기 공채 결산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 올해도 뭐 역시나 가장 많은 분들이 지원을 했겠죠. 그죠. 뭐 삼성을 대표하는 계열사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제조업체라고 이해할 수 있고 또 네. 이공계들 입장에서는 반도체가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거기에 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오늘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이번 시즌에 삼성전자 공채를 보면 반도체 또 그다음에 메모리 이쪽에 쏠림 현상이 좀 많이 좀 줄어든 것 같고요. 네. 지금 5G라든가 네트워크 장비 쪽에 대한 투자 그다음에 가전 사업도 제가 그때 LG전자 이야기할 때도 이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또 세컨 가전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좀 성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전략을 짤 때 어떤 식으로 좀 방향 전환을 해야 될지는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이번 상반기 초기에 현대차에서 공채를 폐지를 하는 이런 선언과 함께 취준생들이 좀 얼어붙진 않을까 많이들 걱정을 하긴 했거든요. 그럼 2019년도 상반기 채용에 있어서 삼성은 어떤 편이었는지 좀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떤가요? 그 실제로 보면 제가 제 삼성 면접반이라고 해서 이제 그 면접을 대비하는 학생들을 만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반기하고 이번 시즌을 제가 작년과 올해를 좀 비교를 해봤는데 작년에 저하고 만났던 삼성 면접 대비자들 중에 전체 인원이 한 25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49%가 DS, 그러니까 반도체 부분의 면접을 앞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시즌에 보면 마찬가지로 200명이 넘는 친구를 제가 만났는데
그들 중에 이제 DS 반도체 쪽에 면접을 준비하고 있었던 친구들이 약 한 33% 정도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업부별 아주 디테일한 채용 인원을 우리가 좀 알 수는 없습니다. 저도 이건 추측을 해보는 상황인데 네. 현실적으로 이제 그 비중도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이 좀 줄어들지 않았나. 물론 지금도 그 비중은 제일 크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삼성전자가 아니라 전체 삼성 그룹이거든요. 제가 말하는 모집단은. 그러니까 그 중에는 뭐 생명이나 화재, 증권 뭐 이런 데 쓰는 문과 학생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체 채용의 약한 절반 정도가 반도체 쪽에 이제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던 게 작년 상반기라고 하면 올해 상반기 때는 이 비중이 좀 줄어들었다. 네.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이제 하반기가 어떻게 될 거냐 이 부분이 관건인데 저는 이제 하반기 때 반도체 채용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지금 반도체가 이제 우리 1분기를 봤을 때 이건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인데 올해 1분기와 작년 1분기를 봤을 때 영업이익이 한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내려간 가격이 그 이유는 뭐 중국 기업들의 추격이 있다. 이건 잘 그릇된 정보고요. 현실적인 건 지금 미중 간의 무역 분쟁처럼 갈등이 많기 때문에 미주권을 대표하는 IT 주요 혁신 기업들, 그러니까 클라우딩에 많이 투자를 해서 서버 컴퓨터를 만드는 기업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메인 클라이언트인데 그네들이 이제 투자를 지금 꺼리고 있는 거죠. 기존에 보유하고 있었던 재고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반도체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 올해 이제 하반기부터는 좀 이게 재고가 이미 소진되기 때문에 올라갈 거다. 다시 말해 지금 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낸드와 플래시드로 지금 대표되는, 그러니까 디램과 낸드로 대표되는 이 시장이 하반기 때는 좀 살아날 가능성이 크고요. 보다 중요한 부분은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파운드리 사업부나 LSI 쪽에 대한 투자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삼성에서 발표가 이루어졌기에 그 부분에 대한 채용이 하반기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정리하면 상반기 때는 예상보다는 반도체 채용이 크지 않았다. 하반기 때는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상반기와 함께 하반기 좀 예측도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번 상반기는 반도체 쏠림 현상이 많이 줄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말씀해 주신 대로 하반기에는 반도체 규모가 다시 늘어난다면 다시 이쪽으로 좀 쏠리는 현상이 발생할지 어떻게 보시나요? 눈치착 작전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CIM, 삼성전자가 이제 완제품을 만드는, 그러니까 휴대폰이다, 가전이다, TV를 만드는 사업부가 있고 이제 부품 사업본부의 대표적인 이제 반도체고 이 반도체도 세 가지로 나뉘거든요.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그다음 파운드리, 그다음에 이제 시스템 LSI 이쪽으로 나뉘게 되는데 그쪽 이 두 부분을 볼 때 기본적으로 많은 이공계들이 DS 부분을 많이 쳐다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상반기 때는 그 채용이 그것만 좀 못했기 때문에 CIM을 생각하는 그런 구직자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상보다 이 채용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지 제 방송 내용이 뭐 지금 DS가 채용이 확 줄었다 뭐 그 정도 수준은 아니거든요. 네. 다시 말해 하반기 때는 이쪽이 채용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기존 플랜을 바꿀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뭐 네트워크 사업본부라 그다음에 이제 무선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VD, 그러니까 영상이라든가 가전을 생각하는 석사들 그리고 그쪽으로 과제를 열심히 진행했던 이공계들이라고 하면 기존에 좀 소신 지원을 하반기 때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반기 그럼 이번에 2019년도 공채를 짚어봤을 때 전반적으로 이런 직무를 좀 많이 썼다. 경쟁률 부분에서는 어떤 편이었나요?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DS가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채용을 주도하는 건 명백한 사실이고요. 네. 그러면 이 반도체에 도전하는 친구들은 직군들이 크게 어떻게 나뉘냐면 아까 세계사업본부가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저장 메모리를 만드는 이제 D램과 낸드를 만드는 메모리 사업본부. 그다음에 이제 시스템 LSI 쪽은 설계만 합니다. 이 팹이 없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도체를 설계만 하는 그런 사업을 운영하게 되고 파운드리 사업부에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 위탁 생산을 하는 부서거든요. 그럼 주로 이제 나뉘는 게 뭐냐면 세계사업본부가 공통으로 보유하고 있는 직군들이 이제 회로 설계 파트가 있습니다. 여기 선호도가 제일 높고요. 예, 이거는 18년 작년 상반기부터 채용 이루어진 공채입니다.
예전에는 연구개발에 다 합쳐져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평가 및 분석. 이 부분은 이제 품질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평가 및 분석은 18년 하반기 때 처음으로 채용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즌이 두 번째 채용이었고 이제 하반기 시즌에도 채용이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공정 설계. 공정 설계라는 건 뭐냐면 8대 제조 공정을 전체적인 판을 짜는 직군 정도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직군이 선호도가 제일 높습니다. 그 이유는 시프트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하고요. 그다음에 공정 기술 파트. 이거는 8대 제조 공정의 어떤 단위 공정에 대해서 내가 그 공정을 최적화시키는 그런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설비 기술이라고 해서 이제 팹에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반도체 8대 제조 공정과 관련되는 설비를 셋업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생산 관리 파트가 있습니다. 이거 흔히 말하는 이제 산업공학도들이 도전했는데 올해 상반기의 특징은 이 산업공학도들이 썼던 생산 관리, 다시 말해 피직군의 채용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업공학도들이 굉장히 힘든 시즌을 맞이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직군의 채용이 없었기 때문에 시스템 LSI, 파운드리 쪽, 그러니까 외주 생산 담당하는 파트의 설비 엔지니어에 도전한 친구들도 있었고 아니면 들어가기 쉽지 않은 평가 및 분석을 도전했던 상공과들도 있었죠. 그런데 이번 하반기 때는 또 이 채용이 분명히 열릴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회로 설계, 평가 및 분석, 공정 설계에 대한 상위 직군. 여기서 상위라는 건 좋다기보다 선호도가 좀 높은 직군보다 좀 현장 시프트 근무를 덜 하게 되는 직군. 그다음에 일반적인 직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공정 기술 그리고 설비 그리고 산업과학도들에 특별하게 열린 생산 관리. 이 부분이 기본적인 DS의 채용의 툴입니다. 틀이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에 맞춰서 어떤 직군에 써야 할지에 대해서 이번 시즌에 아마 서류가 떨어진 친구들도 있을 것이며 질사 시험에 떨어진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또 이번 질사 시험 커트에 대해서 분석을 진행해 볼 텐데 주로 이 상위 직군 쪽으로 가게 되는 친구들이 상위권 대학 친구들이 많아지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고려해서 나의 인적성 경쟁력과 그다음에 직무 관련된 경쟁력을 고려해서 서류 전형에 대한 초이스 그리고 질사 시험에 대한 대비 이 부분이 좀 흘러가야 될 겁니다. 네. 뭐 상위권 대학 이런 얘기도 나와서 저희가 스펙 부분도 조금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 이게 뭐 아무리 스펙을 보지 않는다고 해도 지원자들의 스펙 자체가 너무 높아서 이게 좀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서류를 합격한 분들의 스펙 평균이랄까요? 어떤 편이었나요? 그 스펙은 저도 이제 삼성은 스펙을 좀 덜 보죠. 덜 볼 수밖에 없는 게 채용 인원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네. 제가 올해 데이터는 제가 업데이트 시키지 못했는데 실제로 제 오프라인 수업을 듣고 삼성에 들어간 친구들이 작년까지 623명 정도 돼요. 스펙 네. 있는 친구들이. 그 친구들 학교를 제가 다 분석을 해보면 제가 강남에서 강의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은 지방 학생들은 좀 적을 거예요. 아무래도. 그런데 무려 제 수강생들 중에 이게 뭐 전체 채용 인원을 보면 아주 적은 인원입니다. 623명 정도는. 근데 이 정도도 어느 정도는 분석이 가능한 데이터니까 지방 국립대학 출신들이 16% 정도 됐었고요. 지방 사립 학생들이 한 8.7% 정도 됐어요. 그다음에 스카이 학생들이 약 한 8%, 서성한 대학이 한 11%, 중경외시가 한 11%, 건동공이 한 10%가 조금 넘고요. 국숭세단이 약 9.3%. 뭐 이 정도 되거든요. 광명상가가 6.7%, 일반 수도권대가 11.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고르게 분포가 되고 있다. 네네. 그래서 이거는 전체 전자뿐만이 아니라 삼성그룹 전체 실제 합격했던 학생들이니까 전체적으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삼성은 지방대 할당제 35% 예전에 한다고 발표가 있었고 지금 이게 진행 중인지 아닌지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보건대는 분명히 이렇게 학교의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다. 그래서 학교 차별은 하지 않는 기업으로 이미 소문나 있고 본인들 여러분들도 나는 좀 학교는 좀 미진하지만 학점은 좀 괜찮은 편이다. 이런 친구들 입장에서는 삼성이 굉장히 중요한 기업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특히 이공계들이요. 일단은 지방 국립대가 그래도 비율이 가장 많았네요. 16.7%. 그러면 저희가 이제는 학력으로만 좀 봤는데 학점이나 다른 뭐 자격증을 많이 갖추고 있는 분들이 붙었는지 다른 스펙들은 어땠나요? 그 인원들의 우선 학점을 보면 삼성맨이 되는 제 학생들의 평균 학점은 다 3.7 정도 됐습니다. 3.7. 그러니까 3점 초반이 한 9.8%, 3점 중반이 한 30% 정도, 3점 후반이 한 9% 정도, 40% 육박하고 4점대가 2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기준점 3.7 정도로 정확하게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춘다는 개념이라기보다 본인이 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면접장에 가서 3.7 좀 언더의 학점을 갖고 있으면 공격을 사실 많이 받습니다.
그 부분은 좀 고려해야 될 것 같고 네네. 그다음에 자격증 관련된 부분들은 그다지 큰 변수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즘 이제 올드 루키들이 많아지니까 네네.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해야겠죠. 네.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연세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랑 같이 손을 잡고 계약학과 이거를 신설해가지고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죠. 이거 얘기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앞으로 이제 고등학생들, 대학교에 갈 학생들에 대한 의사결정인데 네. 그러니까 예전에도 이런 뭐 특수 전공 학과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 입장에서는 이제 좀 우수 인력들을 빨리 흡수하는 것이고 또 삼성 입장에서는 또 추후 삼성에 입사할 수 있는 좋은 인재들을 빨리 흡수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수능 커트도 입학 점수가 상당히 올라갈 것 같고 어차피 취업이 이제 보장되는 학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대학의 이제 상하탑, 그러니까 학문을 연구하는 기관인데 이게 완전히 뭐 직업 학교 같은 식으로 변질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일각에서는 부정적으로 보고요. 또 일각에서는 맞춤형 인재, 그러니까 사회가 필요로 하고 산업이 필요하는 그런 맞춤형 인재를 우리가 제공하는 것이 대학의 그 존재 이유이기에 그 부분을 잘 좀 따라가고 있다라고 이제 보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저는 사실은 또 취업 쪽에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제가 보면 주로 그러니까 몇몇 대학을 그냥 제가 체감하면서 느끼는 건데 뭐 국민대도 그렇고요, 항공대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숭실대도 그렇고 한양대 에리카도 그렇고요. 그 상당히 지금 이공계들이 실적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학교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대학 공부를 할 때 좀 실전형 프로젝트, 그러니까 정말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프로젝트들을 많이 진행하거든요. 네. 교수님들께서. 그러니까 그런 식의 교육은 좀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물론 점수 맞춰서 대학에 갔는데 공부하는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반도체 이제 PT 면접장에 가서 나오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좀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는 게 맞는데 이 교육 자체가 조금 더 실용적으로 흘러가게 되면 더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이제 디램이라든가 낸드 같은 건 전 세계를 거의 끌어가고 있는데 이거보다 더 시장이 큰 게 시스템 반도체 쪽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경쟁력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국가 차원의 어떤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전략이기 때문에 잘 좀 정착이 되고 흘러가서 우수한 인재들이 취업도 빨리 되고 또 그런 인재들에 대한 공급이 많아지게 되면 산업의 경쟁력도 커지겠죠. 네. 그런 식으로 흘러갔으면 하는 개인적 바람입니다. 네. 확실히 뭐 저희가 대학교 신입생일 때랑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대학을 가면 뭐라 그러죠? 저희 보고 화석이라 그러나요? 시조새? 시조새? 시조새. 할머니? 할머니.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저희를 이제 할머니로 보는 이런 신입생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기 국리로 이제 길을 이렇게 좀 만들어가는 느낌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좀 궁금한 게 학점은 약간 부족한데 이 계약학과 지원자랑 삼성에 이제 뽑을 때 학점은 굉장히 좋고 또 전공이 관련된 지원자 중에 삼성 입장에서 어디를 더 좀 선호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삼성 입장에서는 이제 학업 과정 자체가 실제로 이제 아마 최기급 PL급들이 거기 와서 강의를 할 거예요. 박사들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입사 후 적응력이 빨라지겠죠. 그리고 이제 아마 과제 같은 것도 기업형 과제를 줄 거예요. 그런데 그 학과에 다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걸 생각해야 되겠죠. 그렇게 계약이 체결된 과에서 내가 공부를 하게 되면 도전할 수 있는 기업이 한정적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런 과가 아니라 다른 지금 뭐 우리나라 산업이 뭐 삼성전자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반도체 하나만 보더라도 외산 장비 기업들도 좋은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타 전공자들은 좀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뭐 공기업에 도전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도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공대생들 중에 처음에는 이제 공학이 맞았는데 역학 공부가 상당히 재미없거든요. 공부를 하다 보면은 진로를 좀 바꿔야겠는데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일반 이공계생이라고 하면 뭐 전과를 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다시 편입할 수도 있고 복수 전공 같은 걸 많이 진행하게 되는데 그런 계약학과는 이럴 가능성이 좀 줄어들겠죠. 네. 그래서 운신의 폭이 좀 좁아지는 문제점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마 어린 고등학생들이 이 의사결정을 할 것인데 일단 부모님들께서는 야 취업돼야지 여기 가라 이렇게만 조언해 주시지 마시고 그 산업을 좀 이 학생들이 미리 좀 맛봐야겠죠. 그러니까 미리 내가 대학에 가서 이런 공부를 하는구나 이걸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게 나의 삶의 진로와 맞는다라고 하면 좋은 기회가 될 것인데 아닐 때는 또 이제 불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의사결정을 좀 잘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상반기 공채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신 분들은 어떤 식으로 이제 하반기를 준비해야 할지 계획을 세워야 할 차례가 온 것 같은데 네. 서류 전형에서부터 탈락한 이공계 분들은 지금 정말 멘붕일 것 같거든요. 앞으로 하반기 동안 뭘 더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삼성은 이번에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전자의 영업 마케팅만 보더라도 반도체 영업 마케팅 채용이 상당히 줄어들었거든요. 네. 한 자릿수 정도로 지금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더 가전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채용이 많아야 되는데 이번에 해외 영업 같은 경우에는 영상 디스플레이 쪽에서만 TV 쪽에서만 채용이 있었거든요. 하반기 때는 모바일이나 가전이나 이렇게 늘어날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찌 보면은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다음에 이제 금융권만 보더라도 카드에 채용이 없었는데 하반기 때는 카드가 또 합류하겠죠. 그러면 생명, 화재, 그다음에 카드, 자산운용, 증권 이렇게 금융권도 다각화될 거예요. 그런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문과 학생들 하반기 때 확률이 더 올라갈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공계들이죠. 그러니까 삼성은 학점 보기로 유명한 회사인데 네.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는 지금 이번 상반기 때도 3점 초반 학생들이 많이 떨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삼성 질서를 다 봤던 학생들인데 점점점 서류 합격 기준을 보는 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되기에 네. 본인이 만약에 지금 학점을 이제 바꿀 수가 없거든요. 네. 픽스된 부분이기 때문에 전공 관련된 공부. 근데 내가 공부했다고 그걸 이력서에 자소서에 녹여낸다 하더라도 뭐 그게 그렇게 뭐 바로 서류가 붙는다 이렇게까지 지금 우리가 확언할 수 없기에 뭐 부가적인 인턴을 좀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인턴이라는 부분들에 대한 판단 기준은 9월 달 이전에 이제 완료되어야 하고 삼성 하나만 믿고 우리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자소서라든가 인적성에 대한 대비가 8월에 끝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반기를 준비할 때 여러분들 고려해야 될 포인트는 9월 달에 거의 다 끝나요. 그러니까 상반기 때는 이제 채용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편인데 하반기 때는 9월에 아주 몰린단 말이죠. 그럼 10월에 또 인적성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 공부를 9월 달에 하기가 현실적으로 버겁다. 그렇다면 이제 나의 가용 시간을 좀 고려해 가지고 인턴이 나에게 좀 들어올 수 있는 그 시간이 어느 정도 될 거냐. 이거를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네. 네. 뭐 이공계 분들이 하반기에 주목해야 될 것은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반도체 분야가 될 텐데 이 외에도 조금 다른 쪽으로 틈새 시장이랄까요? 그런 부분을 노려본다면 어떤 직무를 주목하면 좋을까요? 우선은 이번 시즌을 보면 그러니까 이걸 정확한 데이터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현장에서 학생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부분인데 네. 의외로 삼성전기라는 회사 영업 마케팅도 예상보다는 채용이 많았던 것 같고 네트워크 사업본부가 이제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채용이 많거든요. 그럼 5G 장비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채용도 늘어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가전이라든가 TV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쪽 채용은 그냥 일반적인 수준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지금 LG 디스플레이도 이번엔 상반기 때 채용이 거의 없다시피 흘러갔죠. 반토막짜리 채용이었고 삼성 디스플레이 업황이 지금 안 좋아요. 적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 때 이 부분이 좀 살아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채용도 활성화될 것이고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넥스트 반도체 배터리인데 지금 LG 그룹에서 채용을 이끌어 나아가는 계열사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LG 화학이고 그쪽에 이제 전지가 있죠. 그리고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그렇다 하면 삼성 SDI의 채용도 적지 않은 수준일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려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재료 전공했던 친구들은. 네. 그다음에 SI 기업의 대표적인 삼성 SDS가 지금 매출이 막 10조 원이 넘긴 우리나라 최초의 SI 기업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기본적인 전자의 소프트웨어 직군 대비 뭐 인원이 많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는 또 확보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하반기 공채가 열리게 되면은 캠퍼스 리크루팅 같은 거, 그다음에 각기 계열사들이 진행하고 있는 이런 행사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파운드리 사업부 설비 체험회 장 뭐 이런 행사를 진행하고 예전에 삼성 디스플레이도 전자의 모든 채용이 몰릴 것 같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체험회 장 같은 행사를 진행했거든요. 그런데 시즌이 안 좋으면 또 이런 행사를 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행사가 오픈되는지 오픈되지 않는지 이런 것들 우리가 눈여겨보면 이 사업부와 이 산업의 채용이 좀 커질 거냐 작아질 것이냐 이런 걸 예측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름 시즌이라든가 8월 즈음에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고찰해보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또 인문계 지원자분들 아까 살짝 언급해 주시긴 했지만 문과생분들은 하반기에 채용 규모가 그래도 늘어날 확률이 좀 있다. 뭐 금융권이나 모바일 가전 쪽으로 늘어날 것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공계는 학점이 좀 중요하잖아요. 문과생들은
어떤 게 더 중요한가요? 문과 학생들은 삼성에서 직무적합성 평가가 서류 전형인데 직무 관련된 적합도를 보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제 학점보다는 이제 본인의 직무 관련된 경험. 그 경험에는 이제 당연히 그 경험을 본다라고 하면 자소서도 잘 써야겠지만 네. 그러니까 인턴 이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분들 뭐 대외 활동이라든가 뭔가 비즈니스적인 일을 했던 경험들에 대한 검증을 좀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해외 영업이라고 하면 이제 글로벌 어학 능력도 당연히 평가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뭐 또 이제 생명화재 이런 데는 전통적으로 장교 학생들 좀 좋아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 군생활 이력까지도 평가 대상이 될 것이다. 이게 좀 전체적으로 멀티플하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지금 그럼 인문계열생들이 뭘 더 하면 좋을까요? 뭐 그럼 인턴을 하는 게 더 좋을까요? 아니면 문과 학생들은 그 의사결정 하셔야 돼요. 만약에 삼성을 생각하는 친구들이라고 하면 문과 학생들한테 삼성에서 비중이 큰 건 우선은 금융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보험회사들을 삼성이 쥐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생명과 화재, 그다음에 카드, 자산운용, 증권 이 5가지 회사들 중에 내가 이제 가야 할 곳이 있을까? 이 고민을 하는 친구들은 이번 시즌 우리은행 그다음에 기업은행을 도전했던 제1금융권을 타겟팅하고 있는 문과 학생들은 이제 여기를 이제 바라보겠죠. 그런데 은행과는 조금은 이제 업이 달라지니까 제2금융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본인의 어떤 이력을 준비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게 금융 관련된 짧은 기간의 대외 활동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영업적, 현장 영업적, 국내 영업적 경험을 더 많이 본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런 거예요. 생명과 화재를 써야 돼요. 내가 장교 이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기본적으로 RC들, 보험 설계사 아주머니들과의 협업이라든가 관리라든가 교육이 중요하기에 장교 학생들한테는 어떤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 보험도 마찬가지로 CLG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학사 장교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좀 없다라고 하면 뭐 단기에 뭐 고객을 직접적으로 응대하는 아르바이트를 해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 내가 삼성전자 해외 영업을 꿈꾸고 있다. 안 그러면 물산의 이제 상사라든가 안 그러면 건설 플랜트 쪽에 수주 계약 영업을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영어는 완벽하고 중국어 실력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은 학생이다. 그러면 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내가 좀 무엇을 더 추가시키면 될까? 라는 고민을 했을 때 우리나라 뭐 무역 관련된 어떤 공공기관에서 진행되는 단기 무역 교육 과정을 좀 받아서 해외 영업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통관과 인커텀스 조건, LCBL 조건들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은 해볼 만하겠죠.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삼성은 이제 글로벌 사업을 많이 하니까 내가 문과 학생으로서 해외 영업을 도전할 것이냐, 국내 영업에 도전할 것이냐 이 가늠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공계는 앞서 말씀드린 DS로 갈 거냐, 아니면 이제 반도체 외적인 산업군을 내가 두드릴 것이냐. 이 의사결정은 좀 방학 이전에 좀 하고, 왜냐하면 그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앞으로 내가 반도체 공정 교육을 더 받을 거냐. 안 그러면 뭐 배터리 쪽으로 내가 어떤 추가적인 인턴을 진행할 거냐 이런 의사결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 이분법적인 가늠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저는 글쎄요 한 다음 달까지는 다 이건 정리를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스텝을 흘러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셨는데 그 다음으로 또 저희가 짚어봐야 될 게 이번에 많은 분들을 울렸죠. G사트. G사트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는데 하반기에도 계속 이 기조가 유지가 될까요? 요걸 제가 지금 정리를 좀 하고 있어서 나중에 또 제가 이 프로그램 나와서 한번 얘기 한번 해볼 계획인데요. 네네. 실제로 보면 뭐 별로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난이도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합격했던 학생들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좀 덜 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체감 난이도가 아주 올라갔을 때만 엄청나게 올라간 수준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 대비 뭐 일부 지금 뭐 몇몇 유형들의 난이도가 좀 올라갔는데 올라가 봤자 지금 여러분들 풀고 있는 문제집보다 높은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한 관점에서 준비를 하시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면은 지금처럼 준비해온 그 난이도대로 준비하면 된다. 뭐 더 높일 필요도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나와 있는 문제집보다 출제 수준이 더 쉽고 쉽다라기보다는 문제가 깔끔하죠. 네. 그러니까 이 문제집들은 틀리기 위해 만들어 놓은 문제들이 있는데 실제 질사사전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뭐 풀이 방법론이나 연습 방법에 지난 시즌 대비 큰 차이는 없다라고 제가 설명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CJ도 인적성 유형의 변화가 생겨서 좀 어려워졌거든요. 알고리즘이라든가 도형 추리 기법들이 좀 들어왔기에 지사 하나만 보기에 좀 어려운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사의 난이도가 대한민국 인적성에서
한 중간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단 말이죠. 오히려 그거보다 더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들이 있고 또 NCS를 봐야 될 문과 학생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질삭과 함께 통합 인적성 교재들이 있으니 이것도 좀 같이 교대로 좀 공부를 하면서 시즌을 대비하는 것이 지금은 어차피 이제 인적성 공부를 한 초반 타이밍이니까 네. 10월 달에 시험을 봐야 되니까 그렇게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뭐 저희가 삼성 G사트를 분석한 거는 기찬쌤의 특강 형식으로 저희가 또 편성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앞서서는 합격한 분들이 좀 이런 스펙으로 합격을 했다를 짚어봤는데 탈락한 분들의 유형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탈락한 애들은 이런 쓸데없는 걸 했다던가 좀 방향을 잘못 짚었다던가 네. 탈락한 자들의 유형을 좀 분석해 보면 어떤 게 있었나요? 그 지금 단지 총괄에 도전하는 학생들은 단지 총괄은 이 반도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큰 메모리 사업부 직접적인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부가 아니라 전체 DS 부분이라는 이 사업 본부를 지원해 주는 부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기, 제어, 송전, 배전 뭐 이런 업무들 관리적인 업무들을 수행을 해요. 그럼 여기에 도전하는 친구들은 주로 이제 전기를 공부했던 친구들이 많고 이 친구들의 원래 목적지는 한수원과 한전일대가 많겠죠. 그럼 이런 학생들이 이제 전기기사 자격증을 써야죠. 이건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이니까. 그런데 거기다 한국사하고 이제 컴퓨터 활용 능력 같은 자격증을 같이 기재하게 되면 면접장 갔을 때 너는 원래 공기업 가야 되는데 왜 우리 삼성전자에 왔니? 여기 요즘 많이 뽑으니까 왔니? 뭐 이렇게 지금 다가가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한 고려가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업부를 기재할 때는 뭐 많이 적는 게 능사가 아니다. 내가 이제 여기 적는 컨텐츠 때문에 면접이 꼬일 수 있는 부분들은 좀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네. 지금 제일 제가 피부로 느끼는 부분은 이번에 제 학생들 면접장 갔다 왔는데 그 LG그룹 현직자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한 2년 차, 3년 차 되는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삼성 면접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경력을 포기하고 여기 들어와도 연봉이 더 높아요.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이 많아져서 올드루키들 같은 경우에는 이직 사유에 대한 질문을 꼭 받게 되니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여기 돈 많이 주니까 여기 왔죠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 제품군과 직무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나와야 된다. 근데 이게 명확하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반도체 연구소 설비 엔지니어에 도전을 한다라고 하면 설비하고 관련된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업부에서 일해 보니까 힘들다. 그래 반도체 연구소에 가야지. 그러면 갈 때 그나마 만만한 직군이 뭐지? 그러니까 직장인들은 알거든요. 네. 그래 설비 여기가 좀 만만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도전하게 되면 이제 면접장 갔을 때 과거 경험과 본인의 직무와 이게 맞지 않으면 더 스탠스가 꼬이고 결국 그냥 기회주의자처럼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이제 내비칠 때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직 사유에 대한 논리 설정을 명확하게 하고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세요. 면접장에 갔을 때 네가 이런 경험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 도전하겠구나. 이 납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납득이 안 되는 학생들은 본인의 역량이 더 많은데 그러니까 이 잘못된 그릇된 의사결정 때문에 면접이 그냥 요 얘기하다가 끝나요. 그럼 여러분들 좀 탈락하게 되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이게 뭐 확실히 다른 대기업 분들도 보러 올 만큼 굉장히 매력적인 곳이긴 한데 그러면 이번에 면접 분위기는 좀 어땠는지 보통 이렇게 가면은 다른 기업의 현직자들 올드루키들이 더 많은 편인가요? 지금 추세가? 많은 수준까지는 아니고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근데 상당수 존재하죠. 어. 그리고 그걸 감추고 가는 친구들도 있고 네. 오픈시키고 가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다니면서 삼성전자 면접장에 갔던 재학생들 한 3명 정도 돼요. 네. 네.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논리 설정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또 포스코 다니다가 삼성전자 들어간 재학생도 있었죠. 네. 얘는 논리 설정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전공이 화공이었는데 화학적인 나의 공정 개선 활동과 공학적인 능력을 철강 사업보다는 8대 제조 공정에서 케미칼 비중이 아주 높은 반도체 파트에서 나는 공학도로 성장하겠다라는 설득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좀 고려하셔야 된다. 올드루키들은. 그리고 신입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부정적일 때가 있다. 야, 저 사람은 현대자동차 다니다가 왔으니까 나하고 게임이 안 되겠네?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짚어봤는데 그 다음 얘기 뭐 예를 들면 인적성 얘기라든지 그런 거 다음 시간에 한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취준생들을 위한 신의 한 수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파운드리 사업부의 절대적인 강자가 대만에 있는 TSMC고요. 근데 최근 반도체 여파이 안 좋지만 삼성이 제법 쫓아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7나노 EUV 장비 쪽으로 삼성이 아주 과감한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는 부분들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배터리 시장에서도 또 우리나라 기업들의 약진이 하반기 때도 커질 것 같고 디스플레이 산업도 이제 터닝 포인트가 잡힐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끌어 나아가는 IT 부품 소재 산업의 명운에 사실 여러분들의 취업도 같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이 좀 잘 되는 걸 저도 지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번 시즌을 보고 있으니까요. 저는 쉴 때 이제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좀 배터리 쪽 제가 잘 모르는 부분들 요즘 찾아보고 있고 또 제가 그간 몰랐던 유통산업의 요즘 변화 관련돼서 또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스터디를 여러분들도 함께 진행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반기를 대비하시면 더 이제 성장이 더 커질 겁니다. 네. 기찬쌤은 혹시 공부가 재밌으신가요? 공부가 재밌는 사람이 없죠. 예, 공부가 아니, 재밌으실 것 같아서. 저도 재미없어요. 저는 이런 공부하기 너무 싫어요. 그래서 해야 된다는 게 뭐 엄연한 현실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월요일이라 힘드실 텐데 굉장히 많은 내용을 전해주셔서 저희 방송을 다시 한번 오늘 방송만큼은 꼭 한번 다시 보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오늘 도움을 주신 위포트의 홍기찬 컨설턴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잡정부센터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취준생들을 위한 발빠른 뉴스를 전해드리는 취업인 뉴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채널 채널 고정! 현금 없는 시대에서 지갑 없는 시대로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못 사는 게 없는 간편결제 시대. 소상공인을 위한 간편결제 서비스 제로페이가 본격 시행됩니다. 수수료는 다운, 편의성은 업.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오케이. 제로페이 사용법 정말 간단하죠? 다양한 공공민간 상품권을 제로페이 포인트로 적립하여 사용 가능하며 사용대금 40% 소득공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로페이. 서민 지갑은 두툼하게, 결제는 간편하게. 구매자와 판매자가 만드는 상생의 혁신 제로페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립니다. 왜 그런 거죠? 동물, 식물, 축산물, 농산물의 국내 반입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입국 시 휴대하였다면 반드시 공항만 검역본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축산 관계자가 가축 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하는 경우 사전에 출입국 신고를 해야 하며 입국 후 5일간 가축 사육시설 출입을 금지합니다. 여러분이 청정 대한민국을 만드는 검역관입니다. 청정 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함께하겠습니다. 숲속에 있을 때 느끼는 행복. 저는 나무가 있는 숲이 참 좋아요. 그런데 숲은 개인적인 위안을 넘어 한반도에 평화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산림청이 내 삶을 바꾸는 숲, 새산, 새숲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남과 북, 국민 모두 함께 만드는 숲속의 한반도. 지금 우리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섭의 시작 잡정부센터 2부의 문을 또 활짝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발빠르게 만나보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취준생들이 꼭 알아두면 좋은 뉴스들만 골라서 전해드리는 취업인 뉴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월요일인 만큼 김건호 주무관님과 함께 일자리 방방곡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주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김건호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의 채용 소식 알려주시죠. 네, 첫 번째 강주 지역 일자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주 고용센터 구인 발굴팀에서 새롭게 발굴한 사업장입니다. 강주광역시 북구 첨단 벤처 단지에 위치하고 있는 강주 명품 강소기업이고 군수 및 민수용 처정밀 레이저 광 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업토닉스 사업장입니다. 광 레이저 부품 가공, 머신센터 운영, 광학 코팅 설계 및 장비 운영, 레이저 광학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등 총 5명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2년제 대학 졸업 이상 학력과 경력은 무관합니다. 레이저 공학 애플리케이션 개발직을 지원할 구직자는 물리 및 과학 전공자 우대합니다. 급여는 연봉 2,400만 원부터 시작하고 학력은 100%는 별도로 지급됩니다. 접수 마감은 5월 17일까지고 접수 방법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등을 준비하셔서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경력 무관한 구인권으로 각 부문별로 모집을 하고 있고요. 총 5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네, 두 번째 소식은 취업 기술이 부족한 구직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만한 단기 집단 상담 프로그램 소식 준비했습니다. 강주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서는 지역 구직자들의 취업을 위해 개인적인 사정으로 장기간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이 나에게 필요한 부분만을 선택하여 4시간 과정으로 수강할 수 있는 단기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요. 2019년 5월 하반기 일정 알려드리겠습니다. 5월 21일 취업 목표 정하기, 28일 대인관계 능력 향상 등을 각각 운영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은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강주 고용센터 해냄실에서 진행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분들은 일정을 참고하셔서 미리 워크넷을 통해 신청하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셔야 합니다. 프로그램에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혹번 없이 1350번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네, 구직자 여러분들을 위한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많은 구직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성남고용센터의 이은경 주무관님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인경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일자리 소식 가져오셨나요? 네, 오늘 준비한 성남 지역 일자리 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기업은 주식회사 코덱이라는 기업입니다. 주식회사 코덱은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이고요. 성남시 중원구 상도운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분야는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자 신입 직원으로 1명, 영업 지원 신입 직원 1명을 각각 모집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자는요, 냉난방 시스템 프로그램의 개발을 담당하게 되고요. 학력은 무관하고 프로그램이 가능하신 분이시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영업 지원 분야는 대리점 및 총판 관리, 제품 서비스 및 제품 상담, 영업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역시 학력 무관하게 지원 가능합니다. 두 가지 직종 모두 근무 조건은 주 5일 근무고요. 연봉은 2,800만 원 이상으로 실제 급여는 면접 후에 결정이 됩니다. 면봉 외에도 식사비가 별도로 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접수 마감 기간은 5월 31일까지고요. 접수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우편이나 팩스 또는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학력과 경력 무관한 구인권으로 각 부문의 신입 직원 1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아볼까요?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주식회사 웰스프레시라는 기업입니다. 주식회사 웰스프레시는 간이 음식을 포장하고 판매하는 전문 기업이고요. 성남시 중원구 상대운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이번에 모집하는 분야는 운영 지원 업무 담당자 1명을 모집합니다. 담당 업무는 단체 급식 관련 제안서 제출, 지점 방문 및 관리, 신규 거래처 발굴을 담당하게 되고요.
고졸 이상의 학력으로 관련 경력 1년 이상이신 분을 찾고 있습니다. 영양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하고 있습니다. 근무 조건은 주 5일 근무고요. 급여는 연봉 2,400만 원부터 시작해서 최대 3천만 원까지 경력에 따라 면접 후에 결정이 됩니다. 모집 기간은 채용시까지고요.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1년 이상 경력의 운영 지원 업무 담당자 1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건이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빠르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전라도와 경기도의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이어서 구직자들이 꼭 알아야 할 소식들을 발빠르게 알아보는 코너죠. 취업인 뉴스 시간입니다. 네, 오늘 수고해 주실 잡정부센터 2부의 도우미 신세미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이 정말 빨리 지나가고 오늘이 벌써 월요일인데 주말도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주말에 이제 서울에도 유채꽃이 피거든요. 네네. 그래서 구리 쪽으로 유채꽃을 보러 갔다 왔습니다. 토요일에 네, 맞죠? 맞습니다. 일요일엔 그럼 뭐 하셨나요? 일요일에요? 일요일에는 집에서 쉬었습니다. 주 6일이기 때문에 저도 뉴스 하면서 제 뉴스였나요? 제 뉴스 할 때 잠깐 겹쳤던 것 같기도 한데 아, 네. 두 분이서 네. 만나셨군요. 네. 네. 근데 그때 굉장히 유채꽃이 엄청 네. 많이 펴 있더라고요. 네. 거의 구리 쪽에 그렇게 있는 거죠? 네, 구리 한강공원에 가시면은 유채꽃이 5만 9천 제곱미터에 쫙 펴 있고요. 또 구리 그쪽에 뭐 갈매 신도시라든지 뭐 시장 쪽에도 같이 축제하고 있는데 어제까지였어요. 근데 유채꽃은 아직 펴 있을 테니까 많은 분들 거기 가셔서 좀 강도 같이 끼어 있으니까 좀 나들이 즐겨보시면 어떨까. 아니 신세미 캐스터 항상 방송하는 거 보면 네. 오늘까지입니다. 이렇게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아니요, 내일까지라고 많이 해요. 네. 아니 오늘 내일이면 어떻게 네네. 갑니까? 계획을 짜고 가야 되는데 조금 멀리 있는 걸 좀 말해주시면 안 되나요? 아, 좀 계획이 추후에까지 하는 거요? 예, 한 일주일 정도라도. 그거를 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원래 뭐 아쉽지만 오늘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빨리 서둘러 오라고. 그런데 빨리 가야겠네요. 지금 일어났는데 어떻게 갑니까? 근데 원래 여행 같은 건 계획이 없을 때 더 재밌어서. 그건 그렇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 다녀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신세미 캐스터 오늘 뉴스는 어떤 거 준비해 오셨나요? 네, 취준생들이 기업을 파악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는 것이 연봉과 복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연봉도 연봉이지만 요즘은 워라밸을 중요시하는 사회적 현상 때문에 복지에 대한 기대가 점차 높아져만 가고 또 이런 기업의 복지 제도에 대한 구직자 및 직원들의 기대가 높아지면서 몇 년 사이에 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복지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하지만 근본적인 조직 문화는 바꾸려 하지 않으면서 사소한 업무 방식만 변화시키거나 보여주기식으로 효과가 없는 복지 제도를 도입한 곳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지원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네. 이게 뭐 예전에는 정말 돈이 복지다라는 말도 있을 정도로 연봉에 대한 관심이 가장 컸는데 최근에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일과 삶의 균형이라고 하죠. 워라밸을 중요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기업 소개를 하는 시간이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첫 번째 기업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해외 기업부터 소개를 할까 합니다. 처음으로 소개할 기업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인데요. 미국의 신용카드 회사인 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직원들의 워라밸 구현에 오랫동안 힘써온 기업으로 유명한 기업입니다. US 포춘이 뽑은 2019년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에서 무려 13위에 오른 이 기업은 무엇보다 5달, 5개월에 달하는 후한 육아 제도가 유명하다고 하고요. 그 결과로 육아휴직을 쓰는 남성 직원도 10%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 이뿐만 아니고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과감하게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직원들의 재택근무가 사무실 근무보다 43%나 더 많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재택근무를 장려를 하고 있고요. 또 유연근무와 주간 집중 근무 제도를 통해서 직원들의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네. 직원들의 업무 형태를 파악하고 서로가 윈윈하는 방식을 과감하게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기업
기업도 소개를 해주시죠. 네, 두 번째 기업은 앞서 소개했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만큼 잘 알려진 기업은 아니지만 오히려 우리에게는 캐릭터 이름으로 좀 익숙한 기업입니다. 국내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라이언인데요. 텍사스주의 북부 도시 댈러스에 본거지를 두고 있습니다. 법인 세제 분야에서 세계 최대의 세무 소프트웨어 업체고요. 1,500여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이 기업은 모든 직원을 프로로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능력과 의지를 인정을 하고 신뢰하고 있으면서 이들의 뜻대로 근무 환경을 조정할 수 있는 마이 라이언이라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요새 국내에서도 그런 수직적인 것보다 수평 관계를 추구하다 보니까 뭐 제가 뭐 한 프로, 신 프로, 뭐 지 프로 이런 식으로 부르는 식일 텐데. 지 프로. 지 프로. 한번 이거를 저희도 한번 도입을 해보죠. 네. 누구누구 그런데요? 프로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마이 라이언.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네, 마이 라이언은 시간 대신에 결과에 집중하라라는 핵심 원칙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인데요. 이를 통해서 직원들은 각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근무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근무 스케줄과 공간을 변경하는 데 제한이 없어서 언제든지 또는 사무실에서든 집에서든 또 카페에서든 각자 상황에 맞춰서 근무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카페에서 공부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남규 씨는 어떤 편인가요? 저도 생각보다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세미 씨는 어떤가요? 네, 저도 카페에서 하는 거 그렇죠. 좋아합니다. 이렇게 실제로 조용한 도서관보다는 카페에서 일어나는 소음을 좀 백색 소음으로 받아들여서 집중이 더 잘 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네. 이렇게 자기가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호응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또 다음 기업도 소개해 주시죠. 네, 앞서서는 해외 기업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좀 아쉬운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번에 국내 기업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국내 기업은 대표적인 지방은행 중 하나죠. BNK 부산은행인데요. BNK 부산은행은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200대 기업 대상을 9년 연속으로 수상한 바가 있고요. 2019년 4월에는 글로벌 컨설팅 기업인 GPTW에서 주관하는 아시아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에 5년 연속으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기업은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직원 행복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일단 뭐 타이틀은 굉장히 보입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 5년 연속 선정도 됐고 또 BNK 부산은행 하면은 경남권을 대표하는 은행으로 저희가 또 잘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 편인가요? 네, 먼저 BNK 부산은행은 총 4개의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경영진 멘토링과 호프데이 등 다양한 임직원 소통회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직원들에게 저녁에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주 5회 저녁 6시에는 PC가 셧다운되는 가정의 날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점심시간에도 PC 오프를 통해서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런치 세이버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 워킹맘들의 사내 복지에 대한 호응이 굉장히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첫 번째 국내 기업부터 복지가 상당해서 앞으로 또 더 기대가 되는데 두 번째 기업은 또 어디인가요? 네, 이번엔 두 번째 기업입니다. AB 인베브 코리아라고 좀 생소한 기업으로 들리고 있는데요. 네네. 오비 맥주라고 하면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국내 유일의 맥주 전문 기업인 AB 인베브 코리아는 세계 1위 맥주 회사인 AB 인베브의 한국 법인인데요. 이 기업은 연공 서열과 직급 중심이 아닌 능력 중심의 젊은 조직 문화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복리후생 역시 업계 최고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료비 최대 500만 원 및 직원 해외 여행 프로그램이나 학자금, 무이자 대출, 통신비 등 각종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젊은 조직 문화로 유명하다고 하니까 더 기대가 되고요. 또 복리후생 업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좀 와닿을 수 있게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 편인가요? 네, 무엇보다 워라밸을 놓치지 않는 기업으로 유명한데요. 부산은행에 이어서 이 기업 역시 직원들의 저녁에 있는 삶을 위해서 필요한 기본 제도를 탄탄하게 구축하기 위해서 유연 근무 제도, 집중 근무 제도, 육아기 단축 근로 제도나 또 PC 오프 등을 통해서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반에는 오비 맥주라고 했죠. 맥주 회사인 만큼
비어바를 오픈을 해서 직원들이 지인 또는 가족을 초대를 해서 이 브랜드를 경험하게 하는 말로만 들어도 행복한 해피아워가 시작이 됩니다. 이 날은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일명 낮술을 할 수 있는 날이라고 합니다. 와. 네, 해피아워. 저도 좀 초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좋습니다. 그런데 점점 기대치가 높아져서 어떡해요? 네. 바로 또 다음 기업은 어디인가요? 네, 점점 기대치가 높아지는데요. 세 번째 국내 기업은 그룹 세브 코리아인데요. 이 기업도 조금 생소한 기업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그룹 세브 코리아는 2018년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에서 외국계 기업 부문에서 무려 대상을 받은 기업이고요. 이 기업은 종합 생활 가정용품 브랜드 테팔 아시죠? 테팔로 유명합니다. 특히 이 기업은 전 직원 중 60% 이상 그리고 임원의 50% 이상이 여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명 유리천장을 찾아보기 힘든 곳이고요. 이 기업은 이런 구조를 고려를 해서 출퇴근 시차제, 저녁 양육 코칭 등 워라밸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또 근무 시작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출퇴근 시차제를 시행을 하고 있어서 집이 멀거나 자녀의 등교를 도와야 하는 직원들을 배려하고 있고요. 매달 둘째 주 금요일에 시행되는 집밥 데이는 조기 퇴근을 해서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 나온 출퇴근 시차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뭐 서울에서 출퇴근을 해보면 알겠지만 출근 시간대 그 교통과 그게 아닐 때 교통량 굉장히 달라서 이 길에서 버리는 시간이 굉장히 차이가 날 텐데 이 부분은 정말 시간 효율성에서 많은 칭찬을 받을 것 같은 제도로 보이네요. 그럼 이어서 바로 다음 기업도 소개해 주시죠. 네, 마지막 기업입니다. 바로 LG 생활건강인데요. 유연 근무제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찍이 워라밸 문화를 정착시켜온 기업이고요. 2011년부터 출퇴근 시간을 5가지로 나눠서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30분 간격으로 출근이 가능하게 하고 있고요. 또 외부 업무가 있을 경우는 퇴근 시간과 연계를 해서 오후 4시 이후 일정은 곧장 퇴근하도록 문화를 정착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이미 취준생들 사이에서 워라밸로 유명한 기업이기도 한데요. 네. 특히 좀 더 집중해봐야 할 복지 제도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바로 전사 동시 휴무제가 있는데요. 이 제도는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을 통해서 직원들이 창의성과 또 업무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월 1에서 2회 정도 동시 휴무일을 연초에 공지를 해서 전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또 계획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고요. 이 외에도 여성 존중 경영을 통해서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신프로와 함께 일하기 좋은 기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네. 오늘 수고해주신 취업인 뉴스의 신세미 캐스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공채 승리를 위하여는 계속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